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4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날 내용은 우리 지문 18번째 지문이고요. 분야는 과학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정말 10대, 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나에게 잘 들어맞는다. 어찌 그렇게 내가 기다리는 버스는 그 정류장에 오는 버스 중에서 제일 늦게 오며 내가 꼭 횡단보도를 건너려고만 하면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가. 내가 안 건널 때는 내가 거기 가면 초록불이 돼요. 난 안 건널 거거든. 근데 내가 건너려고만 하면 빨간불이 돼요. 왜 이렇게 지질이 되는 일이 없는가. 정말 머피의 법칙이다 할 때가 많은데 이 글은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는가? 그럼 나에게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머피의 법칙. 살다 보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다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줄을 서면 꼭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들고 중요한 만남이 있는 날에는 옷에 커피를 쏟거나 버스를 놓쳐 지각하기 일수다. 소풍날이면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수능을 보는 날에는 한파가 몰아친다.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머피의 법칙의 예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읽는 이에게 친근감을 유발해요. 그래서 글을 읽고 싶게 만드는 거죠. 하필이면 그때 혹은 일이 잘 안 되려니까 같은 말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법칙이 있으니 이름하여 머피의 법칙. 수많은 구체적인 항목들로 이루어진 머피의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이다. 자, 중심 화제가 머피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이 이제 이 머피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머피의 법칙에 대해 과학자들은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학 분야,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머피의 법칙은 단지 우스갯소리일 뿐 종종 들어맞는다는 사실조차 우연이나 착각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거죠. 머피의 법칙을 반박할 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항상 머피의 법칙을 반박해요. 아이, 그런 건 없어 라고. 자, 그때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선택적 기억이다.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선택적 기억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 첫 번째이죠. 자, 우리의 일상은 갖가지 사건과 경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경험일 뿐 일일이 기억의 형태로 머릿속에 남지는 않는다. 그죠? 특정 몇 가지 사건들이 기억에 남아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이 잘 안 풀린 경우나 아주 재수가 없다고 느끼는 일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다. 맞아요. 그렇죠. 나 오늘 버스 타고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집에서 5분 늦게 나왔거든. 버스가 5분 정도 안에만 왔더라면 내가 지각을 안 할 수 있었는데 오늘따라 버스가 20분이나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각을 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만 기억에 남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머릿속엔 재수가 없었던 기억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안 좋은 기억, 특별히 안 좋은 기억을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안 좋은 일들을 선택적으로 기억을 한다는 것. 소풍 때마다 비가 오고 수능 시험 날이면 어김없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봄비가 한창인 4월 무렵에 소풍날을 잡고 안 추우면 이상한 11월 중순에 수능 시험 날짜를 정해놓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따뜻하기를 바라는 심보는 또 뭔가. 확률적으로 봄비가 많이 올 수 있는 때 또한 확률적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추워질 일밖에 없는 때 소풍 날짜를 잡고 수능 날짜를 잡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머피 법칙이라는 건 없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과학적인 이제 증명에 대한 근거입니다. 여기서 끝나나? 그렇지가 않아요. 선택적 기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머피의 법칙이 그토록 잘 들어맞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또 다르게 증명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머피의 법칙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명 보죠. 마트나 혹은 현금 인출기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어느 줄에 설까를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 어제도 이 경험을 했어요. 마트에 갔는데 그 계산할 수 있는 데가 한 10군데 정도 되는 마트였어요.
되게 큰 마트. 어디에 줄을 서야 가장 빨리 계산하러 갈 수 있을까 고민되잖아요. 순간적인 눈굴림과 조잔한 잔머리를 동반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고민 끝에 그냥 아무 데나 서면 되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제일 빨리 줄어들 것 같은 줄에 서지만 늘, 그러니까 다른 줄들이 먼저 줄어들어요.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다른 줄들이 먼저 줄어들어서 내가 거의 뭐 늦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머피 법칙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른 줄에 섰으면 지금쯤 계산이 끝났을 텐데 말이다. 자, 이것에 대한 그런 건 없다라는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건 머피 법칙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 줄이 늦게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만약 마트에 12개의 계산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공교롭게도 내가 선 줄의 계산대가 말썽을 일으킨다거나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유독 계산이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다른 줄과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가능성이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다른 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늘 가장 짧은 줄 뒤에 서려고 할 것이므로 줄의 길이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 줄이나 비슷한데 그러면 가장 속도가 빠르게 될 거는 뭘까? 계산이 될 건 뭘까?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는 분을 보죠. 저분이 왠지 손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서게 되고 뭐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적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똑같고, 그리고 줄의 길이도 뭐 다들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 평균적으로 내가 선 줄이 가장 먼저 줄어들 확률은 얼마일까요? 12개 중에 하나니까 12분의 1이겠죠. 다시 말하면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들 확률이 12 중에 11이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 확률은 다른 조건들이 다 비슷하다고 한다면 12개 가운데 하나니까 12분의 1이야. 그럼 그 나머지 줄들이 빨리 줄어들 가능성은 12분의 11이라고요. 여간 운이 좋지 않다면 어떤 줄을 선택하든 결국 나는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확률적으로 나는 12분의 1이고 나머지는 12분의 12분의 11이나 되니까. 과학적인 증명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근거는 확률의 문제라는 겁니다. 머피 법칙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딱 계산이 나와버린다는 거야. 그러네. 앞에서 뭐 선택적 기억이다. 이거는 뭐 그것도 좀 일리가 있죠. 좋은 일, 뭐 좋았던 기억은 그냥 쑥쑥 지나버리니까 안 좋았던 기억들만 남아서 막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불킥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 확률의 문제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정리를 해보죠. 줄서기를 통해 증명했던 머피의 법칙들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 세상에는 되는 일보다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더 나은 상황이란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다. 일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머피 법칙을 떠올리며 나는 굉장히 재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 계산은 그것은 재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너의 기억의 문제이며 확률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머피 법칙 같은 건 없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바라왔던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12개 가운데 내가 선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다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게 기본값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따라 운이 딱딱 맞아서 횡단보도가 내 앞에서 초록불이 바뀌었고 내가 가니까 그 버스가 바로 왔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생은 생각지도 못하게 뜨문뜨문 우리에게 선물 같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훨씬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해버리니까. 그죠? 사람들이 머피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우리에게 그 친근감을 유발하면서 호기심도 유발하죠. 마트에서 줄을 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머피 법칙이 실은 확률의 문제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죠. 일단 머피 법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과학적인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피 법칙이
없다라는 것. 첫 번째 근거는 선택적 기억이고 두 번째 근거는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피의 법칙은 재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연히 그런 거야. 뭐 특별히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답은 1번. 수능을 보는 날에 추위가 닥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했죠.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11월 중순의 날을 잡았어요. 그러니 그전보다 추운 날이 계속 될 테니까 추운 건 당연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맞고요. 자, 2번. 이 글에서 말하는 선택적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을 선택적으로 한다는 건데 뭔가요? 특별히 안 좋았던 일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좋았던 일이 아니라 특별히 안 좋았던 일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이거 봐, 나에겐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잖아. 머피의 법칙이야 라고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부모님께 야단 맞은 날, 안 좋은 일이잖아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간 날보다 더 기억에 남아버리는 거야. 이 기억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선택적 기억과는 모두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니은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글쓴이의 조언. 마트나 혹은 현금 인출기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어느 줄에 설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글쓴이는 뭐라고 할까요? 이 얘기를 할 때 글쓴이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줄에 선들 비슷하다. 그죠? 조건은 똑같다라고 본다는 거죠. 뭐 줄의 길이도 대충 비슷할 것이고 뭐 특별히 여기서 계산이 오래 걸리거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다른 줄도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글쓴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느 줄에서든 줄이 들어주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비슷하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얘기를 하겠죠. 제일 빨리 줄어들 것 같은 줄에 서야 합니다. 아니죠. 글쓴이의 생각과 전혀 반대고요. 줄에 서 있다가 빨리 줄어드는 줄이 있으면 옮겨가라 이런 얘기 전혀 안 했고요. 다른 줄이 빨리 줄어든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면 됩니다. 주변을 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안 했죠. 줄을 고르는 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중요한 선택이니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이걸 보고 뭐라 했냐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기억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머피의 법칙에 대해 과학자들은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뒤에 나오죠. 우스갯소리다. 뭐 우연이나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증명해버렸는데요. 그저 선택적 기억일 뿐. 그리고 확률의 문제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우연이고 우스갯소리고 착각이고 그리고 과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 기억의 이유 하는 부분에 형광펜 나와 있습니다. 수능 연결부죠. 자, 이유란 어떤 결론이나 결과의 일은 까닭이나 근거를 말해요. 어떤 결과에 대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글에 직접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를 생각하며 글을 읽으면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수능에는 특정 내용과 관련해 그것이 나타나게 된 이유 또는 뭐 배경이나 까닭이나 근거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글 자체가 인과의 방법,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전개되고 있는 글이라면 그 이유를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정말 높아요. 결과를 보여주고 그것의 원인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여기 나오지만 추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주고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글에 있을 때 글의 내용으로 보아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또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자, 이 법칙 뭔가요? 머피의 법칙이죠.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무엇? 선택적 기억의 잘못이거나 현실에서 무엇? 확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력 문제 만나볼게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입니다. 그는 어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았다. 형은 방에 틀어박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기억을 되게 깊이 생각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이렇게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을 곰곰이라고 해요. 곰곰희와 많이 헷갈리는데 곰곰희는 틀린 표기고 곰곰이가 맞습니다.
자, 그는 책 읽기를 몹시 좋아해서 한번 책을 잡았다면 밤새우는 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뜻이겠죠. 동생은 덥다고 이불을 차내고 잠자기가 이렇게 자주 그러더니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자주 그렇게 하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 흔히 또는 의례 그러는 일, 일수입니다. 밤새우기가 일수다. 이불을 차내고 잠자기가 일수더니 감기에 걸려버렸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그는 이게 좋았던지 복권에 당첨됐어. 운수가 좋은 거죠? 휴대폰을 잃어버리더니 오늘은 정말 운수가 없는 날이다. 자,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 재수입니다. 그래서 재수가 좋았던지 복권에 당첨.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다. 자, 이어지는 어휘력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낱말 뜻을 참고해서 완성하는데요. 오늘 아침 미세먼지가 거치겠지만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 뭔가요?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실없이 이걸 하면 사람이 가벼워 보여요. 엄숙한 분위기인데 남을 웃기려고 하는 말을 막 해요. 우스갯소리라고 합니다. 동생과 나는 가족과 함께 짝을 해서 여행을 갑니다. 가족을 함께, 가족 동반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두는 마음보 뭐라고 하나요? 심보입니다. 마음을 쓰는 속바탕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괘씸하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그래요. 우리의 선택적 기억일 뿐. 그리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너무 힘든 것을 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값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중간중간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어. 이렇게 선물 같은 행운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즐겁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